이어서 정당의 총선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평균 3% 이상 지지를 얻는 정당 가운데 제주도당을 갖고 있는 정당이 한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김명범 전략기획단장 뉴스룸에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1호 공약이 4.3이 완전 해결입니다. 네. 자, 그런데 4.3 72주년 추념식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인터뷰 보셨죠? 네. 보통 정치인이라면 통상적으로 뭐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네. 뭐 선거 때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이런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의 그 발언은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게 당연히 그런 얘기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을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그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던 세 분의 국회의원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법안 소위가 2차례 열렸지만 그 과정 내에서 민주당 스스로도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이제 소신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여야의 문제냐, 좌우를 뛰어넘고 사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도민들이 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사실 힘을 못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어쨌든 그 도당이나 후보들이 네. 이런 중앙당, 미래통합당 중앙당 이런 좀 느슨한 입장이라 그럴까요? 좀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99년도에 변정일 의원, 양정기 의원, 현경대 의원 세 분이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최초로 발의합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범국민위원회 차원의 4.3 특별법 규정에 대한 설왕설래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특별법의 내용의 명칭 규정이나 뭐 배상 절차 그리고 이제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4.3 특별법을 최초 발의하면서 지금의 진상규명, 국가의 사과, 더불어서 이제 소위 배보상까지 일련의 이 과정들의 단초를 놓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민주당은 매 선거 때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모든 걸 반대하는 4.3 특별법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폄하하기 해왔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실 도민들께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다시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09년도에 한나라당, 전신 한나라당이 4.3 특별법 발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때 4.3 희생자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상당히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민들이 한나라당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아닐까요? 당시의 논란 자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간에 사실 보수 우경 세력들이 끊임없이 4.3을 왜곡하고 또 4.3 흔들기 망언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그런 어떤 이념의 굴레 속에서 4.3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어떤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4.3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입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그런 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벌어진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4.3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좌우의 이념 대립의 논쟁을 벗어나서 진정 그 4.3 유족과 희생자와 유족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진정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통합당이 생각하는 4.3의 완전한 해결, 그 모델은 어떤 모형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3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통과되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배보상의 문제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일로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거고요. 아직도 여전히 4.3과 관련된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습니까? 수용일에 대한 명예회복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소위 말 그대로 소위 뭡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사실 이게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약 넘어가 보죠. 도민주도의 2공항 건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가시겠다는 거죠? 찬반 갈등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제2공항 관련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2공항 추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사업입니다. 국회의원 세 분의 집권여당 국회의원 세 분들은 그간에 정부 눈치 보기 했고 도민 눈치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장한 게 측면이 더 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을 포함해서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아야 되는 게 결국은 갈등 해결의 단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국가 차원의 사업입니다.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 단위에서 사상공항의 제2공항의 정상적 추진과 함께 지원 대책이나 그리고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갈등 해소 대책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공약 중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정 제주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근데 이 공항을 건설하면서 청정 제주를 지키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비판에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공항과 제2공항과 청정제주 이거 사실 그렇게 등치시키는 거 논리적 비약입니다. 청정제주를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역의 천혜의 관광자원이 제주의 강점인데 그 강점과 가치를 승화시켜내서 제주의 발전적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뭐 환경기여금 같은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 제주를 지키겠다는 것에 저희 미래통합당의 입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